그다음에 거꾸로 한국사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이 건국되다 라는 주제로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까지가 2학기 1차 지필평가 시험범위죠. 여러분들 열심히 미리 듣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원나라 고려 후반기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실시하던 원간섭기에 몽골족의 원나라가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겨서 북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명나라가 건국되는 거죠. 1368년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건국됩니다. 명은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죠. 그러니까 한족 문화, 중국 문화의 원류 전통적인 한족 문화를 다시 부흥시킵니다. 동아시아 질서에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몽골족이 북쪽으로 달아나게 되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세력,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 이성계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아시다시피 고려 왕조, 나아가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 아예 왕조를 바꿔야 된다는 역성혁명파,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역성혁명파, 급진파와 고려 왕조를 그대로 둔 채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파로 나뉘죠. 결국 급진파가 승리하고 정몽주 등의 온건파가 제거되면서 고려는 멸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건국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는 거죠. 나라 이름을 조선과 활용 중에서 명나라에게 이제 조선으로 낙점을 받은 이성계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양이라고 해서 한양 길지설 때문에 이제 남경으로 격상돼 있었던 한양이죠.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이성계가 주도했던 게 아니라 사실상 이성계의 오른팔, 그렇죠, 정도전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급진개화파, 신진사대부 중에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였던 대표주자 정도전은 조선을 사실상 세운 브레인, 조선 건국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민봉과 백성들을 근본에 두고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덕치, 민본과 덕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적 이상국가를 꿈꿨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를 다 정비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한 재상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재상 중심 정치를 강조합니다. 그의 이러한 정치 사상을 총재론이라고 하는데요.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위로는 군주를 잘 보필하면서 아래로는 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누구에게? 재상에게, 성리학에 똑똑한 조예가 깊은 재상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 그래야 왕이 좀 잘못하더라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방원 같은 인물은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방원은 조선 건국에 정도전 못지않은 큰 공을 세웠지만 결국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정도전을 쌓고 돌면서 정도전이 모든 그러니까 건국의 공을 다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자 여기에 대한 불만을 좀 갖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왕자의 난 때 이제 정권을 완전 장악하고 결국
2대 임금이었던 형 정종에게 왕위를 양해받아서 임금, 3대 임금 태종에 등극하는 분이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왕이 중심에 설 것이냐, 재상이 중심에 설 것이냐.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였던 거죠. 이제 결국 권력을 잡은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정부 밑에 있던 6조, 2호의 병형공 6조의 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상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사관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3사 언론기관이었던 사관원을 독립시킵니다. 사관원을 독립시킨 이유는 뭘까요? 대신들 밑에 두지 말고 대신들을 신하들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자들과 왕족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을 혁파해서 모든 군사권을 왕이 직접 장악합니다. 군권까지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했던 임금 태종 이방원. 예, 이로써 이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해서 국가의 기틀을 잡은 거죠. 그 이외에도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측량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양안을 만들어서 국가 재정 세금을 정확하게 걷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그 절들이 갖고 있었던 사원 토지, 사원 몰수가 아니라 사원의 토지를 몰수해야죠. 마음이 너무 급하네.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것도 다 국가재정 확보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적을 다시 작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인 남자들은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호패를 차고 다니게 하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했던 임금 태종 이방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어느 정도 잡은 임금이 이방원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강화된 왕권을 기반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임금, 그의 아들 4대 임금 세종입니다. 세종 임금에 대해서는 이거 시간이 8분이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46번째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